안녕하세요. 락이 코드 튜브입니다. 제어문 또는 조건문 중에서 첫 번째로 if문을 보시겠습니다. if문에서 소괄호 내부에 조건을 넣고요. 참, 거짓을 표현하죠. 이 안에서는. 그리고 코드를 실행합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조건문에서 선택을 합니다. 참이었을 경우에는 위의 명령을 실행을 하고 거짓이었을 경우에는 else로 건너뜁니다. 자, 위의 명령이 실행될 경우에는 else를 사용했을 때 else 부분에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거짓이었을 경우에는 아랫부분은 실행이 되고 윗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if문을 이제 보시면 자, 메인 함수 있고 내부에 자, 소괄호 참 거짓에서 true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실행이 된다가 출력이 될 것이고 아랫부분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거짓이었을 경우에는 아랫부분은 실행이 되고 윗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고요. 나는 원빈이다 라는 조건을 내세웠을 때 이거는 수학적으로 명제에 적용되지 않죠. 문학적인 표현은 참 거짓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유는 보는 사람들만의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말할 수가 없죠. 그랬을 경우에는 명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이게 참이었을 경우에는 출력이 되죠. 약 안 먹을 거야? 시간 된 듯한데 만약에 거짓이었을 경우에는 이미 약 먹었구나 멀쩡한 것을 보니 자, 이 부분이 출력이 됩니다. if문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5개 확대되어 나갔을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else if입니다. 10개나 20개나 30개나 40개 선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만 선택해서 명령을 실행하고 나머지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은 if문을 설명하면서 여러 데이터 타입에 접근해 보고요. 그리고 입력받았을 때 사용하는 메서드를 설명해 드릴 것이고 null safety에서 클래스 설명 드렸을 때 물음표는 사용했죠. 그래서 느낌표하고 레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클래스 부분에서는 require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왼쪽 화면에 void main 함수라는 entry 포인트가 있고요.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if하고 조건문을 제가 tru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print 실행이 되었습니다. 라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실행이 되었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죠. 자, 지금 보실 것은 앞전에 제가 소괄호 안에 강조를 해서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 내부에 있는 이 모습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성적을 5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int하고 score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다가 기본값으로 0이라고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if 스코어가 만약에 30점 미만이다 그러면 프린트 하고 표현을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선택이 있죠. else if 라고 표현하시고 거기에 스코어가 30보다 크거나 같고 해서 동시에 스코어가 50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 범위 프린트하고 여기에 제가 그냥 밥 먹자 라고 표현하고요. 다음 범위를 else if에서 스코어가 50보다는 크고
그다음 동시에 스코어가 70보다는 작다, 70보다는 작거나 같다 하면은 자, 프린트하고 좀 하네 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else if 스코어가 만약에 70 이상이다, 70 이상이고 동시에 스코어가 90 미만이다 그러면 프린트 1등이면 다른 애들 기분은 어떻겠냐. 그리고 나머지는 else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하고 PC방에서 놀아도 좋아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스코어가 0이기 때문에 30 미만이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이 점수가 40점이다 그러면 그냥 밥 먹자. 만약에 점수가 60점이다 하면 좀 하네. 그 다음에 80점이면 자, 내가 1등이면 다른 애들 기분은 어떻겠냐 하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범위 없는 100점이라고 하면 PC방에서 놀아도 좋아 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이 else if보다 더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스위치문이고요. 스위치문에서 별도로 영상을 만드는데 포함할 내용이 있어서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음식점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하듯 미리 재료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int, string, list, set, map 그리고 클래스 일부를 뒀고요. 첫 번째는 int age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age의 초기화를 먼저 해보고요. 자, 10이라고 표현하고 if age가 10이면 프린트하고 네 맞습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10이 아니면 else 프린트하고 아니요 맞지 않아요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참이니까 네 맞습니다 나오죠. 근데 만약에 수치를 제가 이 식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아니요 맞지 않아요 라고 표현이 됩니다. age를 스트링으로 표현했었을 경우에는 자, name으로 바꾸고 이 부분도 name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20을 제가 lucky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lucky라고 표현하면 네, 맞습니다 하고 표현이 되고 스펠링 하나 빠지면 아니요 맞지 않아요 라고 출력이 되죠. 자, 이번에는 리스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제가 리스트 하고 여기에 보면은 참 거짓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is empty 같으면 리스트가 텅텅 비었느냐 아니죠 거짓이죠. 그러면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is not empty 같으면 텅 비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라면 참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n이라고 봤었을 때 엘리먼트 중에 여기 리스트에 10, 30, 50, 70, 90 있죠. any하고 every가 있는데 any는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전부 참이 되죠. 가령 엘리먼트라고 해서 그러면 10이든 30이든 50이든 70이든 90이든 그 중 하나가 80보다 크다. 그럼 딱 하나 90밖에 없죠. 그렇지만 any라고 해서 어떤 그래서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any가 아니고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맞아야 되는 경우만 참인 경우죠. 그러면 실행했을 경우에는 아니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개도 빠짐없이 맞아야 되니까 제가 8이라고 했었을 경우에
네, 맞습니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여기에 contain이라고 표현한다면 엘리먼트 30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가지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130이라고 했었을 때는 없기 때문에 아니요, 맞지 않아요 하고 그 안쪽에 참 거짓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set이라고 했을 때 집합이죠. 집합을 접근했을 때는 리스트처럼 접근하는 게 아니고 엘리먼트로 접근하죠. 그래서 엘리먼트 해서 인덱스가 여기에 보면 33, 11, 22가 있는데 0번째, 1번째, 2번째, 1번째라면 11이겠죠. 그럼 인덱스가 1이고 그 인덱스가 1인 곳에 값이 30인가 하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맞지 않아요 라고 그러죠. 그러면 제가 11로 바꿔주면 네, 맞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set이 아니고 맵이었을 경우에는 맵이었을 경우에 맵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콤마로 구분됐고요. 그러면 맵에서는 이것을 이 전체를 entries라고 표현하고요. 이 세 개 중에 각각을 entry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체에 entry로 접근을 해서 자, entry고 자, 접근하게 됐을 때 set처럼 리스트하고는 달리 엘리먼트로 접근을 하고요. 엘리먼트에서 첫 번째가 있겠죠. 소문자 1이 키고 대문자 O로 시작한 것이 1이 값이고 거기에서 걔가 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키가 이게 소문자 1인가 맞으면은 네, 맞습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키값이 아니고 밸류를 접근하고 싶으면 여기서 밸류로 접근해서 이거 소문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면 아니요, 맞지 않아요. 그럼 대문자로 5로 바꿔주고 그 첫 번째 값은 네, 맞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맵으로 접근했었을 때는 여기 entries라고 하고 entry로 접근하겠죠. set처럼 이렇게 entry로 바꾸게 되면은 list, set, map 자체가 그 상위 개념이 iterable이죠. 그래서 entry's 것은 iterable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list처럼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지우고요. 리스트에서는 인덱스 0, 1, 2, 3, 4처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키 값을 넣고 난 다음에 이 세 번 3 부분이 값이 대문자 t로 시작되죠. 그러면 이것이 이 값이 맞느냐? 그럼 참이겠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는 뭐 5를 쓴다 싶으면은 아니요, 맞지 않아요 라고 출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하단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제가 여기 물음표를 제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일단은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를 삭제를 하고요. 빨간 줄이 그어진 것은 널값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p name 자체는 널값을 허용을 해준다. p agent도 널값을 해준다. 그러면 여기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여기 name에 대입이 되는데 이 name 자체도 널값을 허용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null saved 중에 물음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코드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 버그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null safety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인스턴스를 메인 함수에다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person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생성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 생성자는 복사 역할을 하고 입력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named 파라미터 방식으로 중괄호를 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안다면 pname 했을 때는 이렇게 pname 이렇게 보여주는데 몰랐을 경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중괄호로 들어가 있는 named 파라미터는 선택이죠. 제가 아무것도 안 써도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뜨게 하는 방법이 이 선택을 강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강제를 하는 방법이 required라는 키워드를 쓰시게 되고 int도 마찬가지로 제가 required로 표현한다면 자, 여기는 빨간 줄이 그어지고 처음에 제가 이렇게 작성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컨스트럭터를 person이라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값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그게 required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lucky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age는 int니까 숫자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3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인스턴스는 생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걸 지우고 만약에 자, person에 있는 name이 lucky면은 이걸 실행을 하겠다. 제 이름은 person 하고 name을 쳐주고요. else 하고 print 아닙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제 이름은 lucky입니다 까지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person의 name에다가 자, 입력을 할 때 standard input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read line sync라고 이렇게 치시고 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 전에 제가 먼저 글씨를 볼 수 있게끔 자, 프린트하고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먼저 작성을 하고요. lucky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뜨겠죠. 실행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니까 이것을 어디로 나가시냐면 여기 아웃풋 있고 여기 디버그 컨솔 창이 있고요.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자, 터미널에 들어가시면 지금 제 디렉토리에 미디어에 락키 리눅스에 dg드랍에 다트라는 디렉토리에 이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안에 있는 파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프로젝트 안에 다른 파일들하고 같이 라이브러리랑 야물 파일이랑 있고요. 빈 파일,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다트라고 치시면은 다트에 관련된 명령문들이 나오고요. 뭐 analyze 있고 compile, create, developer tools도 있고 documentary도 있고 fix, 그다음 migrate, 그다음 public, run, tes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여기에 빈 파일이 들어있고 이 상태에서 제가 다트하고 run 해서 지금 제 파일이 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예, 안 되고요. 자, 이것을 다시 보시면 빈 파일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트라는 파일이 있죠. 여기에서 다트하고 run, 다트만 해도 되고요. run 하고 그 다음에 다트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그럼 제가 lucky라고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치시면 제 이름은 lucky입니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디버그 컨솔 창에서 입력을 하면 실행되면 좋겠는데 아직 다트 프로그램 자체에서 여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다트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있었을 때 더 많은 기능을 필요했을 때는 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트 프로그램은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부분은 바로 임포트를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을 사용했었을 때 readline sync를 통해서 입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임포트하고 다트하고 치시고 여기에 인풋 아웃풋 해서 이 안에 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입력 받을 때는 read 읽어 불러 들여온다, 그 라인을 한 줄을 동시에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불러와서 if person name이 락키면은 자, 이것을 실행을 하고,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실행을 하겠죠. 만약 이것을 바꿔서 제가 실행을 다시를 해보면 락이라고 전을 락키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락키라고 하면은 원래 y가 빠진 거하고 같아야지 참이 되겠죠. 그런데 y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짓이 되고, 실행을 했을 경우에는 아닙니다 라고 else 부분이 출력이 됩니다. readline sync는 스트링 타입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int로 바꿔서 사용을 하든지 double로 바꿔서 사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list는 인덱스로 접근하고요. set은 엘리먼트로 접근하고, 엘리먼트로 접근했을 때는 이터러블 되죠. 맵도 맵에 자, entries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entries로 접근이 되면은 이터러블이 되죠. 거기서 set처럼 엘리먼트로 접근할 수 있고요. 단순히 맵 인스턴스 자체에서 리스트처럼 인덱스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같은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해야겠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입력 받을 때 readline sync라는 메서드로 입력을 받았고, 현재 다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디버그 아웃풋 창에서는 어렵고요. 콘솔 창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null safety에서 이제 이 부분 있죠. 느낌표하고 late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required는 확인했고요.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에 name이라는 곳에 string이라는 name이 있죠. 그 부분에 name하고, 그 다음에 standard input output에서 read line sync로 접근했었을 때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빨간 줄로 그어져 있습니다. 자, 빨간 줄로 그어진 것은 이게 null 값이 아직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null 값이 name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null 값을 허용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빨간 줄이 사라지고요. 자, 이 부분을 지우고, 자, 여기에 나중에는 반드시 입력이 될 겁니다 라는 뜻으로서 느낌표를 뒤에다 이렇게 치시면은 오류 없이 실행이 됩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부분의 앞에다가 late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 말 뜻은 코드상으로는 작성을 했지만 쉽게 표현해서 string name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용한 후에야 이 string name의 메모리상에 오릅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late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null safety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요. 같은 문법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각기 동등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10개를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10개 중에 첫 번째 것만 알고 좀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거, 그 다음 좀 익숙해지면 세 번째 거, 이렇게 하다 보면 10개까지 다 아는 단계가 올 겁니다. 프로그램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평생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찌되었든 수고 많으셨습니다.